딥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팬더맨입니다. 자, 뭐 딥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채널명이 457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457딥을 이용하시는 많은 팬층분들의 투표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딥둥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딥둥이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GS 리테일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해 주세요. 자, 지원 동기, 대표적인 지원 동기 띠기띠기띠. 자, 지원 동기 항목인데, 자, 이미 457딥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457딥닷컴을 통해서 깨는 5가지, 많게는 20가지 유형까지 쓸 수 있는 실력을 길렀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고요? 자, 여기 위에 저희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꼭 지원 동기 어떻게 쓰는지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기 전에 지금 BGF 리테일 이후에 GS 리테일 이제 채용이 시작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편의점 업계, CVS 업계라고 하는데 요거를 총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5가지예요. 첫 번째 GS 리테일, 두 번째로 BGF 리테일, 세 번째로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렇게 5가지 크게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이제 CVS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곳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쉽게 말하면은 편의점 업계의 뭐 삼성과 애플, 조조와 유비, 호날두와 메시, 이렇게 엄청난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BGF 리테일이 얼마 전에 채용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많이 공부를 하세요. 뭐 직접 편의점 뭐 CU도 막 찾아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단어인데, BGF랑 GS랑 크게 가맹점주라고 부르는 거를 경영주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SC, 그 BGF 리테일은 이제 SC, 편의점 영가를 SC라고 불렀죠. 여기서는 OF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맹점포를 경영점포라고 부르니까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어요. 이거 쓴다고 면접에 못 가진 않아요. 근데 면접에 갔는데 가맹점주래. 아,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경영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BGF 리테일의 지원 동기 혹은 뭐 다른 편의점, 코리아세븐이든 미니스톱이든 이마트 에브리데이든 그쪽의 지원 동기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돼요. 단 문제가 있어요. 자, BGF 리테일을 GS 리테일로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그럼 결코 좋지 않다. 이거는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BGF 리테일도 코리아세븐이든 뭐 미니스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각자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업의 철학과 방향이 조금은 달라요. 그 차이점을 그래도 어필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진 인사이트를, 정말 나는 편의점 산업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457의 현직차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알게 된 저희 457만의 첩보 디기디기디 첩보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GS 리테일은 민족 자본이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 이제 이마트 24를 제외하고 유일한 이 민족 자본이라는 우리나라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거, 순수 우리나라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자금으로만 구성된 기업에 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쓰기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1번은 조금 자소서 내용으로 녹이기가 좀 어렵다. 나중에 이런 건 인사이트로 면접 때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GS 리테일에서 어떤 전 임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컸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 인사이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빠르다 디기디기디. GS 리테일의 특징이 뭐냐면은 GS25 편의점들의 신상품 출시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조금만 과장을 못하게 된다면은 지금 올해 2021년 4월인데 정말 농담 안 하고 내년 2022년 4월까지 다양한 신제품들이 이미 대기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트렌디하다는 거거든 이게. 즉 소비자의 특징, 소비자의 니즈라든가 어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감각을 이걸 상품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각종 콜라보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GS 리테일의 강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GS25를 즐겨가는 이유가 진짜 신기한 상품들이 많거든. 다양한 PB 상품들도 많고. 이런 GS 리테일의 경쟁력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신선함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덕후들은 오히려 안 좋아한다는 것, 이런 약간 루머가 있긴 해요. 뭐 GS 리테일은
편의점 덕후는 오히려 안 뽑는다. 하지만 뭐 현직자분의 이제 정보에 따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의점 덕후일수록 독특 튀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트렌디한 회사라고 했어요. 트렌디한 회사니까 어때? 톡톡 튀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선함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BGF 리테일은 거시적인 측면, GS 리테일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세세한 변화를 좋아한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즉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예요. 자, 일단 서로가 라이벌인 거야. 물론 GS 리테일 현직자 입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미 게임 끝났다, 우리가 1등 먹었다 라고 얘기하긴 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부동의 1등이 BGF 리테일이었고, 저 BGF 리테일 돈 받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정말 엎치락 뒤치락, 어느 날 호날두가 잘했다, 어느 날 메시가 잘하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GS 리테일은 정말 세세하게 많이 바뀌어요. 점포를 가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CU는 어딜 가나 좀 비슷한 스탠다드형 매장들이 많아요. 근데 GS는 그 점포의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진짜 독특하게 매장 꾸미는 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GS는 좀 더 자유롭다. 어떤 큰 대규모의 어떤 매뉴얼은 없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많이 바꿔서 그때그때 좀 유동성이 좋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님들이 좋아해요. 일단 1등이잖아. 편의점 1등이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여기 민족자본 첫 번째 얘기했는데, 민족자본이라서 우리나라 자금이니까 뭔가 애국, 옛날에 여기 작년에 애국 마케팅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영주님들이, 그러니까 예비 경영주님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GS 리테일은 BGF 리테일과 다르게 뭐 매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사업하기 편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영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품도 빨리빨리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소비자들도 많이 오니까, 소비자들도 많이 오니까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경쟁력을 가지고서 또 심지어 경영진들을 아낀다고 하니까, 정말 아끼고 또 아껴주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하니까 GS 리테일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좀 글씨가 조그매서 보는데, 한신평 평가 리포트, 한신평 디기디기, 평가 리포트 디기디기. 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사업적인 규모 면에서 분석해놓은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 사업 자체를 분석하지 않아도 여기 들어가면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동사는 편의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자, 첫 번째, 국내 편의점 업체 대해서 1위의 시장 지위를 보여. 이게 공인된 1등이라는 거죠. 공인된 1등이라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 효율적인 입지 선정과 신규 출점을 지속한 결과 3, 5위권 대비 규모의 수익성 측면에서 우위다. 자, 일단은 2등과는 격차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호날두나 메시다, 삼성과 애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1만여 개 디기디기 대규모 점포망 디기디기, 압도적으로 전국 방방 곳곳에 GS25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기분 탓이야. 이건 기분 탓인데, 이상하게 요즘 GS25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긴 했어요. 물론 제 기분 탓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것은 GS 거대 그룹, GS 리테일 자체도 거대 그룹이지만 GS 건설을 포함한 GS 그룹 내 탄탄한 사업망을 기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호텔, 임대, 부동산 개발 등 사업 다각화가 용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GS 넷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S 리테일의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워낙 자본금도 튼튼하고 다양한 인재들도 있어서 사업 확장이 얼마든지 저렴하게 또 거대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는데 1인 가구 증가. 이거는 뭐 20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돼서 1인 가구, 단독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 확산, 즉 코로나19와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트렌드인데, 이제는 멀리 안 가고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 안 가고 편의점에서 구매한다 이거죠. 그리고 뭐 PB 상품, PB 상품 삭제 디기디기. PB 상품 할 말이 많은데 참, 이건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5가지 그 한신평 리포트를 보면은 이 5가지 여러분의 인사이트 또 자주 녹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 봐도 ADT 캡스, GS 리테일가 무인 매장 디기디기디, 그리고 확대 MOU를 체결했다. GS 리테일가 무신사 디기디기디, 온라인형 통학자 디기 나오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뭐야? ADT 캡스가 보안 업체인데 결국 이곳과 적극적으로 MOU를 한다는 건 뭐예요? 무인 매장, 얘네들이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추구했던 무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GS 리테일가 무신사 손잡은 거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즉 이커머스 디기디,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공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편의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커머스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원 동기 작성하는 유형을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내용 다 적으면요 500자 넘고도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지금 이 유튜브가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쓴다고 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당신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 세상에 어떤 누군가든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젖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경험까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GS25의 에듀테이너 OFC. 자, OFC 뭐라고 해서 이게 이제 GS 리테일 편의점 영업 관리의 명칭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영업을 하나라는 감정을 고객한테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영업을 영업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 전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줄부터 자기는 차별화를 두겠다 이거죠. 자기간에 영업 철학을 두는 거예요. 영업 철학을. 나는 영업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자, 이런 말들은 결국엔 이 사람이 영업 경험을 해봤다는 어떤 현장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현장 경험이 나오죠. 선생님, 아니 앞에서 인사이트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슈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 왜 그런 거 안 써요? 일단 지켜봐요. 자,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판매 사원이 아니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사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풍부한 대화를 위해 퍼스널 컬러, 연예인 메이커, 성분 내용을 공부해 고객 응대의 진정성을 갖고 몰입하는 영업력을 다졌고 저만의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철학을 지닌 곳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올리브영이면 편의점에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H&B 스토어입니다. 결국에는 H&B 스토어지만 올리브영도 거대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인 거예요. 자, 사업의 업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 프랜차이즈가 아닌데요? 괜찮아요. 왜?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응대한다는 어떤 채널에서 근무하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어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가 거기서 판매 행위를 어떤 서비스 응대 행위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해? 실제로 GS25 현장에서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GS 리테일은 편의점이지만 편의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썼던 인사이트는 뭐예요? 고객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디기디기디, 그리고 고객 참여 이벤트로 유통업계가 고민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새롭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디기디기디. 결국에는 GS 리테일이 어떤 사업 다각화를 이 친구는 고객 참여형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풀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역시도 H&B 스토어에서 근무하니까 나는 고객님과 즐겁게 대화하는 것부터 영업 철학을 느꼈기 때문에 GS 리테일도 고객 참여 이벤트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고객님과 즐겁게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뉘앙스로 쓰게 된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의 인사이트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물론 GS25, GS 리테일과 관련된 인사이트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엮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서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4번인데 선생님 2, 3번은 어디 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 3번은 더 자세한 풀이로 이제 홈페이지 457딥.com에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정직함, 대표적으로 이 GS 리테일에서 계속 항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직함 왜 물어보는 거야? 일단 기술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이 정직해야 됐던 이유와 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했던 거, 그리고 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감수했던 행동이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유, 감수, 성과,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직이라는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느냐, 뭔가 영웅적인 정직을 해야 되는가?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인적성 검사 때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매우 그렇다 쓰면 안 됩니다. 왜? 실제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GS 리테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100% 정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정직이라는 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에피소드를 구성하는데도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왜? 이건 순도 100%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눈에 보시면은 GS25 매장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뭐 라면도 있고, 여기 앞에 즉석식품 HMR도 있고,
여기 편의점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매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OFC로서 이제 경영주님이랑 미팅을 가지려고 여기 방문을 했어요. 경영주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발주 품목이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해요. 그래요 하다고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영주님께서 OFC님 잠깐 점포 좀 봐주세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배가 아파서 그래. 그래서 갔어.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당연히 제가 봐드려야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포를 이렇게 슬렁슬렁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계산도 좀 해주고.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며칠 전부터 이 GS25에 판매되는 2,100원짜리 맞나? 1,800원짜리인가 2,100원짜리 감동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감동란을 먹으면 내가 지금 너무 감동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동란을 어떻게 사 먹고 싶죠? 근데 사 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없네? 내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네?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 여러분 딥둥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감동란을 제자리에 가져다 둔다. 2번 감동란을 내 뱃속에 가져다 둔다. 자, 거의 모든 딥둥이 분들은 1번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OFC로서 이게 유통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자주 오는 매장이야. 그럼 어때? 돈 나중에 드리지 뭐. 1,800원쯤이야. 괜찮아. 라고 그냥 몰래 먹으면 끝이거든요. 이거 없어졌다고 점주님이 CCTV 다 돌려보겠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 CCTV 사각지대에 가서 또 먹을 수도 있거든. 그만큼 어때?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죠. 자, 좀 더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이제 소고기 시식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고기 시식 알바를 하고 있어. 씩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 이제 드리려고 이제 맛있는 소고기를 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출근한 거야.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 눈앞에 소고기가 막 구워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과연 안 먹고 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참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걸 못 참겠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 근데 밥을 먹고 면 1시간이야. 1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내가 구우는 거를 몰래 한 2조각 먹으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리고 2조각 먹는데 1시간이나 1분이면 돼요. 그럼 나머지 59분 동안 내가 판매에 집중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 됩니다. 절대 감동란을 결제 없이 먹어도 안 되고, 이 시식용 소고기를 여러분들이 멋대로 먹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왜? 뒷둥이 여러분들이 속할 곳이 장차 이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 큰 조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GS 리테일부터 그리고 GS 구로점 이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뭐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원래대로라면 소비자가 이제 감동란을 먹기 위해서 구로점에 방문합니다. 구로점에 방문해. 그러면은 구로점에서 돈을 내고 감동란을 사 먹죠. 그럼 구로점은 어떻게 해? 감동란을 팔리죠. 그럼 감동란을 거기서 삶아요? 아니죠. 어디서 가져와? GS 리테일에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GS 리테일은 뭐 거기서 닭을 길러가지고 알을 낳게요? 아니죠. 어디서 가져와요? 농장에서 돈을 주고 또 가져오는 거죠. 즉 여기는 이 모든 과정은 다 돈으로 가져가고, 다시 여기서 주는 과정은 어떤 제품이나 여기 원재료나 원자재고 그리고 제품들을 건네주는 거죠. 제품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중간에 뭐 제조업체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아주 잘 아는 단어죠. 이런 걸 유통이라고 해요. 유통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OFC는 이 중간 과정, 이 빨간 부분 과정을 본사와 구로점의 이제 관계를 연결하는 뭐 그런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빼먹어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상품을 가져왔는데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건네줘야 되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돈을 못 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 이 시스템과 절차가 무시가 되는 거고 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혼자 OFC 수천 명의 OFC 중에서 한 명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수천 명의 OFC가 감동란을 동시에 먹으면,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전문 용어로 로스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손해가 더욱더 커지는 거죠. GS 리테일 본사의 손해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GS 구로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뭐 구로점, 영등포점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몰래 먹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은 손실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은 이 GS 리테일 고객님이신 우리 경영주님들이 어떻게 본사에 신뢰를 하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말 그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로스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지키는 게, 이 모든 관계를 지키는 게 OFC인데 OFC의 이 부정직한 행동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직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키는 이유가 이런 경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불리함, 즉 나의 배고픔 이겨내고 정직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이 부정직한 행동 하나가 유통 과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과 절차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과 절차가 있음에도 손쉽게 어떤 이제 부정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또 현장 담당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함을, 여러분들 도덕성을, 최소한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정말 사소한 건데 나는 이걸 지켜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만들었다. 누가 봐도 사소한 건데 나는 이걸 지키려고 애썼다. 이런 뉘앙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시를 또 보자면은, 자, 공가사를 지키다. 연극 동아리 부회장을 맡아 신입부원을 맡았을 때 10명의 회원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0명 넘게 지원자가 있었고 개인 친분이 있는 후배들이 나 좀 선발해달라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매뉴얼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친분을 무시한다면 교우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후배들을 선별하게 된다면 공정성,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과 절차를 어긋나게 되고 선발 이후에도 해당 부원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후배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후배들은 저의 사정을 공감해 주었고 이후 공정성을 위해 면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연극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연극을 왜 하고 싶은지 질문을 만들어 지원자들의 진정성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쭉 내용인데, 자,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친구도 내가 내 교우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이 친구의 편의를 봐주다 보면 이 시스템, 원래 우리 취지가 있던 이 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친구를 뽑아준 이 친구가 고마워하겠죠?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왜? 내가 지켜야 될 시스템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명이 넘게 지원자가 있고 그리고 연극 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직이란 바운더리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써도 돼? 단순한 이야기를 기술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포인트, 정직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 반드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GS 리테일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2, 3번이나 이 1, 4번에 대한 또 다른 예시들이 저희 457.com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